삼성전자 관련돼서 지금 얘기 들어보면 뭐 수율이 좋아졌다. 좋은 얘기들이 뒤에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이닉스가 이번에 한 10% 이상 조정이 나왔습니다. 물을 딱 끼얹은 게 골드만삭스. 저는 만약에 삼성전자를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 중에 를 차라리 사셔라. 네. 6월 달에 제일 홀대 받았던 섹터가 바이오였습니다. 근데 7월 들어서 갑자기 외국인들이 엄청 사고 있다. 펩트론 같은 경우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비만 치료제 말고 다른 치료제에 국내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이제 그 스마트 대포 기술이 정책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을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LNF가 이제 아예 LFP용 양극재를 개발했다라는 뉴스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ESS 시장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를 할 거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탑픽은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께서 오셔서 저희에게 또 좋은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반도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시장은 뭐 강하고 뭐 트럼프의 이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이 관세 협상도 하나씩 일본하고도 타결이 되고 그랬는데요. 일단 반도체는 골드만삭스의 SK 하이닉스 부정적 리포트 이후에 그죠? 예. 뭔가 조금 눌려 있는 상황인데 먼저 글로벌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글로벌은 이제 엔비디아, 브로드컴도 어제는 좀 조정을 좀 받고 네. 고가가 이제 신고가 경신 중에 조금 눌리는 형태로 좀 네. 가고 있긴 한데 여전히 그래도 뭐 160불대면 사실은 120불 뭐 120불 깨지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100불 깨졌잖아요. 예, 뭐 100불이어 저쪽 얘기하다가 네. 결국에는 지금 170불 그러니까요. 근처에 가 있는. 70% 올라온 거예요. 예, 이제 아마 그 배경은 이제 그때 주식을 못 사서 그랬어요. 사우디의 구매가 반등이 좀 맞아요. 나왔고 네. 사우디가 이제 대량 구매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소버린 AI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신호탄을 쐈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한 5만 장 가까이 지금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젠슨왕이 대만 가서 한번 엄청난 그 발표를 한번 했었어요. 네. 네, 뭐 컨퍼런스 한번 한번 크게 잘 했었습니다. 주목하지 않는 그죠? 예, 네, 그런, 예. 대만 국내 행사에 가서 이제 거기 네. 참여해서 앞으로 공장을 대만에 짓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엔비디아가 제가 볼 때 젠슨왕의 그 발언은 대만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했지만 사실상은 트럼프한테 하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차하면 나 공장 이제 앞으로 미국에 안 짓는다. 미국에 안 짓는다. 미국에 아니라 타이완에 집중하겠다. 그러면 중국에 못 팔게 하면 여기서 만들어서 팔면 되지.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좀 됐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H20 중국 판매를 허가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네. 상무부에서. 그리고 AMD도 MI308이라고 해서 중국용으로 만든 이제 저사양 AI 칩을 지금 판매를 허가를 받았는데 이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정확히는. 근데 이제 이게 히토류랑 바꿨다. 지난번에 한번 히토류 맞아요. 관련돼서 예. 협상을 했다. 영국에서 네, 뭐 이런 네. 얘기 나오면서 뭐 타결됐다는데 반대급부가 없었어요. 준 건 없어. 뭐 외국인들 뭐 유학생 허용해주겠다. 그거 그래서 우리 그렇죠. 의아했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히토류랑 바꿨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바보처럼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뒤에 딜이 있었어. 예, 알고 봤더니 H20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H20 판매 허가를 하면서 엔비디아 그동안 이제 못 팔아서 갖고 있었던 재고라든지 앞으로 이제 생산 계획들 이런 것들이 차질이 없이 갈 수 있게 됐다는 부분이 아마 좀 새로운 그 힘을 얻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H20에 들어가는 HBM이 또 삼성이 함께 들어갑니다. 네. 네, 뭐 그런 맞아요. 것도 삼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도 그때 반등에 이제 그렇죠. 빌미를 좀 받았고 AMD도 이제 판매를 한다라고 하니까 AMD에 또 납품하고 있는 삼성전자 뭐 이렇게 또 된 거죠.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뭐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AMD 계속 얘기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주가 많이 올랐죠. AMD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AMD도 생각보다 아마 엔비디아 대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올랐을 겁니다. 예, 바닥권에 네. 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미국은 AI 투자를 계속 지속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 지금 이제 막 짓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더 확대하고 있는 중인데 또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때문에 또 난리예요. 어제 노이즈가 좀 있었어요, 그죠? 예, 뭐 잘 진척이 안 되는 것 같다. 뭐 하고 있는 거냐? 예, 진척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다 굳혔는데 예. 이제 주체가 이제 보면 오픈 AI랑 뭐 그다음에 지금 오라클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손정희 씨가 이끄는 네. 그 소프트뱅크. 예, 세 회사가 주축인데 소프트뱅크는 자금을 대는 거고 오라클은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일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오픈 AI는 자기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세 회사가 지금 모아야 되는 게 뭐 690조를 이제 모은다는데 그게 뭐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민간 자금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대부분을 다 지금 소프트뱅크가 할 수는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도 상당 부분의 돈은 소프트뱅크가 투자하기로 했죠. 근데 이게 잡음이 생긴 게 누가 상표권을 갖느냐. 그럴 수 있죠. 처음에는 같이 하자고 했는데 디테일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죠. 동업이 항상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이제 맞아요. 뭐 친척지간에도 동업하면 네. 예, 사단 난다 그러는데 그만큼 이제 잡음이 좀 생겼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뭔가 지난번에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데서 데이터 센터 임대를 취소했다 뭐 이런 네.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이긴 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AI 버블론. 네. 뭔가 좀 삐걱거리는 것만 좀 나오면 무조건 AI 버블론이라고 지금 이제 들이미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어제장으로는 이제 이 프로젝트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조정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22일 밤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 조정 받을 때 됐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죠. 조정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조정을 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AI 관련돼 주목해야 되는 거는 미국이 국방 관련해서 AI 투자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펜타곤 중심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건데 이거는 바이든 정부 때부터 시행을 했던 거고. 네. 그래서 팔란티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지금 뭐 PR이 뭐 130배 이런데도 그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고객이 정부죠, 국방부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것 때문에 AI 기업에 대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미국이 뭐 항상 그랬지만 우주 개발 프로젝트도 그랬고 그다음에 핵무기를 만들 때도 그랬고 정부 주도로 먼저 시행을 해서 네. 거기에서 발생시킨 기술을 가지고 민간에 뿌리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여전히 정부 주도 AI 산업, 정부 주도로 AI에 돈을 엄청 쏟아붓고 있다. 여기가 이제 그래서 버블론을 얘기하는 것들은 버블론 때문에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사실은 뭐 조정 받으면 사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미국이 더 정직하게 조정 나오면 네. 사시면 또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맞아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하이닉스죠. 그렇죠. 국내 기업도 그걸 따라가느냐가 이제 그죠. 예, 관심이죠. 하이닉스 30만 원 갑니다. 계속 그 얘기했는데 네. 안 가가지고 막 장초에 찍지 않았나요? 예, 욕 먹다가 한 30만 원 좀 그렇죠. 잠깐 네, 있었습니다. 근데 30만 원 돌파 이후에 조정 국면이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물을 딱 끼얹은 게 골드만삭스 그렇죠. 네. 예, 리포트인데 또 리포트 자세히 보면 그렇게 많이 깐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 자체는 HBM4 시장부터는 약간 하이닉스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가지 못할 거다. 뭐 이 정도가 가장 부정적인 내용인데 중립 의견을 낸 거죠. 그 전에 이제 뭐 JP 모건이나 이런 쪽은 오히려 더 목표가를 상향시켰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이번에 한 10% 이상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거의 고점 대비해서 27만 원대까지 빠지면서 10% 이상 조정이 나왔는데 저는 여전히 하이닉스는 조정이 나오면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은 순간적으로 지금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반등에 조금 더 매력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이닉스가 지금 PBR 기준으로 2.5배가 넘어가면서 약간 부담스러웠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제 1배를 넘어가면서 이제 모멘텀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최근에 삼성전자 관련돼서 지금 얘기 들어보면 뭐 수율이 좋아졌다. 좋은 얘기들이 뒤에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HBM4에 대한 준비를 잘하고 있다. 일부 기사 보니까 HBM4는 뭐 수율이 한 50%까지 올라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HBM3E에 대한 또 기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다 섞여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AMD의 이제 납품량이 증가하는 부분들, 판매량 증가하면서 좋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반등 신호를 준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가 계속 확대되면 결국엔 뭐 GDDR 뭐 7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기존의 D램들도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사실은 삼성전자는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정도면 바닥 이렇게 지금 신호를 좀 보내준 것 같고요. 그럼 이제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은 또 판단을 또 할 텐데 앞으로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 당연히 부담 없는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한 7만 5천 원까지의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거기에서 8만 원, 9만 원 갈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앞으로 이제 향배에 갈려 있다. HBM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그동안 나왔던 뭐 내부의 문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됐느냐 이런 것들이 아마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재용 회장의 뭐 사법 리스크가 이제 다 없어졌다. 그거랑 이거랑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거는 그냥 그렇죠. 네. 뭐 당연히 해소될 걸로 알고 있었던 건데 이미 시장은 알고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보면 오히려 이제 나와서 투자를 뭘 할 거냐, 어떤 부분에 강조를 두면서 말을 할 거냐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말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국내적으로는 이제 AI 펀드 100조 프로젝트 이제 그 공약 내용이었잖아요. 이제 이게 지금 틀을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돈을 누가 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틀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부가 내는 출연한 기금, 그다음에 민간 기업들이 모아서 오는 기금,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안에서 뭐 대기업군, 그다음에 뭐 벤처기업군 뭐 이렇게 해서 나눠서 지금 경쟁을 좀 시키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니까 앞으로 이제 소버린 AI 구축 관련돼서 참여 기업군들을 계속 지금 확대가 될 텐데. 국내에서. 네, 국내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 않겠어요? 무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네. 카카오, 그다음에 네. 통신사들. 그러니까요. 예, 거기에 이제 지금 뭐 퓨리오사 AI라든지 그다음에 뭐 리벨리온이라든지 네. 이런 회사들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까지 들어가 있죠. 뭐 솔트룩스도 참여한다는 얘기 나와 네.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역량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어느 특정 기업한테 몰아주기는 안 할 테지만 그래도 주도는 아마 뭐 네이버, 카카오가 아마 주도를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결국엔 국내적으로도 봤을 때 반도체 수요는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그러면 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는 그럼 뭐 사야 돼? 이거잖아요, 결국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뭐 AMD도 좋고 뭐 엔비디아 좋지만 AMD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때도 하이닉스가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럼 삼성전자가 더 좋냐? 아니면 하이닉스가 더 좋냐?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문제인데. 고맙습니다. 내가 물어볼 질문을 해주셔서. 그,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게 항상 문제인데 지금 이제 기세로 보면 삼성전자가 더 좋아 보이는데 앞으로 제가 한 1년을 갖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전 하이닉스가 40만 원을 가는 게 삼성전자가 9만 원 가는 것보다 빠를 것 같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이닉스가 지금 뭐 투자를 안 해서 약간 좀 뭐 내부에 삐걱거리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와의 싸움 때문에 한미 반도체와 불화 뭐 이런 것들이 하이닉스가 이러다가 한미 반도체랑 사이 틀어지고 그러면 오히려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인데. 저는 뭐 하이닉스가 나름 머리를 쓰는 거겠죠. 한미 반도체도 데려갈 거고 뭐 다 끼고 가겠죠. 뭐 LG전자까지 지금 참여한다고 난리인데. 하나비전. 예, 하나비전도 하나, 그다음에 LG, 뭐 한미 이렇게 이게 경쟁자가 많아지면 뭐 한미 반도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오히려 이게 HBM 시장이 매년 25% 이상씩 성장하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LG가 등장한다고 하는 2028년 정도 되면 지금 시장이 거의 두 배가 그렇죠. 두 캐파가 배가 엄청 돼 커지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맞아요. 뛰어들어서 먹을 게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돈 거죠. 되니까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파이가 커지는데 독점 구조가 깨졌다고 그러면 줄어드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그렇죠? 똑똑하게 생각하면 네. AMD의 파이가 커진다고 해서 뭐 점유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그럼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그만큼 거기도 시장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내 주식들 보면 너무 이렇게 뭐 아니면 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거 사면 이거 팔아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건 좀 너무 극단적인 네. 그냥 이게 탁상 공론이죠. 네. 예. 저는 그래서 하이닉스가 여전히 더 좋아 보이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는 조금 확인할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을.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 어떻게 나올지 좀 확인하려고 할 것 같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지금 부담 없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럼 이 추세로 가서 만약에 한 7만 원 뚫어준다라고 하면 맥시멈 전환 7만 5천 원, 올해 연내는 한 7만 5천 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고, 그만 15,000원, 12,300원 정도 상향 룸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아마 여기서 반등 나와서 30만 원 돌파하면 다음 고지를 향해서 이제 35만 원대를 향해서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역시 궁금하고 또 여타 반도체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볼 거는요. 여전히 이제 유리기판은 갑자기 싹 사그러들었습니다. 네. 근데 주가는 안 빠져요.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지금 여기는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뭐 양산이라든지 뭐 수주를 한다든지 어디에서 쓴다든지 네.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슈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그럼 놀고 있냐? 열심히 하고 있겠죠, 뭔가를.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없는 분들은 타이밍을 좀 보셔야 된다. 지금은 옆으로 행보를 잘 하고 있다가 올라갈 타이밍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유리기판 필옵틱스. 필옵틱스, 네. 예, 필옵틱스 중심으로 예.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이제 좀 더 괜찮은 데를 뭘 찾아야 되냐라고 보면 저는 만약에 삼성전자를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 중에 삼성전자가 좀 수익률이 좀 애매하다. 샀는데 뭐 한 10% 먹으려고 내가 그걸 사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0% 굉장히 크긴 한데 한솔케미칼을 차라리 사셔라. 네. 예, 한솔케미칼 생각보다 바닥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결국엔 삼성전자 가동률 높아지면 무조건 좋아지는 회사가 한솔케미칼이다.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테크윙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 장비단이 지금 생각보다 움직임이 없죠. 그 이유는 이게 미국의 장비 회사들도 지금 다 주춤하고 있고 ASML도 가이던스를 약간 좀 부정적으로 냈고 그렇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장비들이 과연 이제 얼마나 확장될 것이냐 확장될 것 같긴 한데 언제 돈을 벌지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비 중에서는 그래도 한미반도체를 보시는 게 맞다.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 좀 깔았지만 이스페타시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잘 갔죠. 많이 올랐어요, 이스페타시스. 네, 6만 원 한번 돌파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숫자가 나오면 네. 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네, 것들이 이제 잘 가는 애들이 잘 가는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뭐 엄청 새로운 애들이 등장해 봐야 네. 사실은 이제 막 그 시장에 진입한다는 이슈로 올라가는 건데 예. 진입을 한다라고 하고 또 한 1년 걸리고 막 2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가 되게 예민해서 뭔가 새로운 장비를 집어넣는다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죠. 하나비전이 이제 장비 넣잖아요, 사실은. 네. 예. 이슈가 나온 건 한 1년 됐는데 테스트한다고. 근데 지금 이제 막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은 그만큼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잘 하던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 조정 나올 때 보시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툭툭 하나씩 떠오르면서 그죠? 뭐 오르면 얘는 무슨 20%야, 그죠? 보통 뭐 제조업 이런 거는 호재 나오면 뭐 7%? 8% 오르면 많이 오르는데 그죠? 바이오는 뭐 한번 툭 건드리면 20%고 그죠? 상한가하고 막 뭐 신약 얘기 이런 것도 어쨌든 뭐 툭툭 뭐 알테오젠 이전 상장 말고도 뭐 삼천장 제약도 그렇고 뭐더라 뭐 툭툭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예. 펩트론도 최근에 네. 많이 올랐고 그렇죠. 이제 일단 바이오는 그래서 구별을 좀 잘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섹터들 중에 공부가 많이 필요한 섹터들이 있는데 네. 특히 바이오는 핵심을 정확히 아시지 않으면 맞아요. 네. 사실 안 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올라갈 맞아요. 때도 많이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거를 스타디가 되고 믿음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디는 못 거죠. 견디죠. 그렇죠? 맞아요. 예. 뭐 알테오젠도 최근에 50만 원 근처에 가 있지만 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만 30만 원, 원, 그렇죠. 30만 원도 맞아요. 예, 깰 뻔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40만 원대에서 깨져서 거의 한 30% 조정받고 네. 또 올라오고 뭐 이런 게 이제 반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용을 모르면 사실은 못 기다린다. 그러면 정확하게 안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신약을 개발한다는 회사는 저는 안 믿고요, 잘. 왜냐하면 신약이라는 게 제가 이제 이 바이오 관련된 회사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미국에서 빅파마가 추진한 약도 떨어지는데 저기 한국에서 만든 약을 FDA에서 FDA에서 통과하는 게 쉽지 않다.
쉽지 않은 거죠. 사실 바늘 구멍이죠. 네.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유한양행의 랭나자가 그게 통과된 것도 네. 사실은 랭나자를 유한양행이 통과시킨 게 아니라 그렇죠. 얀센이 통과시킨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로비가 좀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고 빅파마가 인정하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는 데가 보수적인 데가 FDA다라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신약 개발하는 쪽은 모멘텀으로 보시는 게 맞고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비집고 들어가는 쪽은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기존의 약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렇죠. 형태 네. 이런 형태가 지금 오히려 돈을 좀 버는 그쪽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종목이 딱 몇 개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6월 달에 제일 홀대 받았던 섹터가 바이오였습니다. 예, 근데 7월 들어서 갑자기 외국인들이 엄청 사고 있다. 지금 알테오젠은 이번 달 들어서 한 2,400억 가까이 지금 사고 있고요. 뭐 그 외에 이제 완전 바이오는 아니지만 뭐 휴젤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여전히 많이 사고 있고. 그래서 지금 펩트론 개인들이 많이 살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사는 거예요. 예. 펩트론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예. 한 올해 이번 7월만 펩트론을 30만 원 갖다 놓은 게 외국인들인데 네. 한 1,200억 이상 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는 중에 급증을 하고 하면서 최근에 7월 들어 다시 상승세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6월 달에도 좋았고 7월 달에도 좋은 데가 유일하게 비만 치료제였고 그래서 비만 치료제 가장 지난번 6월 달에 녹화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D&D 파마텍 잘 보셔야 된다 얘기 말씀드렸었죠. 네. 펩트론도 중요한데 D&D 파마텍도 중요하다. 했었죠. 그죠? 15만 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다시 15만 원을 또 다시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 D&D 파마텍 자체는 그닥 그렇게 뭐 큰 회사도 아니고 믿음이 가는 회사가 아닐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파이프라인도 견고하고 근데 중요한 건 어디랑 협업하고 있냐면 메세라라는 미국 회사랑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도 이제 나스닥에 상장한 회사인데 이 메세라가 구글로 이제 구글에서 알파벳에서 한 1.3억 달러 1억 3천만 달러 정도를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구글이 지금 신약 그 물질 같은 거 개발하는 거 알고 계시죠? AI로.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바이오 기업들과 협업하려고 여기저기 투자를 하는데 원래 투자 잘하기로 유명한 데가 잘한다는 거지 이제 성공한다는 건 아닌데 구글이 여기저기 뿌려놓고 이제 성공하는 걸 가져오죠. 네, 그런 형태인데 지금 투자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D&D 파마텍이 다시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비만 치료제 그것 때문에 최근에 좋았습니다. 펩트론도 그래서 좋았고 펩트론 같은 경우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비만 치료제 말고 다른 치료제에 국내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이제 그 스마트 대포 기술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한 달에 한 번 맞는 약을 만들어 준 거죠. 근데 그게 상업화가 됐다는 게 굉장히 의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면 이게 상업화가 가능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일라릴리가 이거를 채택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지금 확대 해석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근데 펩트론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아니면 도울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일라릴리가 이거 기술 그 평가 계약에서 드랍을 시키면 그러면 이제 골로 가는 거죠. 그런 위험은 여전히 그런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죠. 네, 있습니다. 있는데 뭐 믿는 거죠 지금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도 한 7대3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펩트론 같은 종목은 좀 조정이 나올 때를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이다.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여전히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7월 들어서 실적이 되는 모양이 좀 그죠? 네. 약간 제조업 성격이니까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올해 한 1조 7천억 이상 벌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 한 4천억 이상 증액되는 건데 그거랑 지금 셀트리온도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헬스케어와의 합병 효과로 이제 뭐 좀 폄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셀트리온이 지금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올해 아마 1조 이상 수익을 낼 거다.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지금 서장진 회장님은 계속 얘기하셨는데 그게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진짜 채권보다 안 움직였던 셀트리온이 최근에 좀 급등을 하고 네.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쪽도 좀 뭐 바이오 난 싫다. 근데 조금 이제 그래도 좀 안정감 있는 안정적인. 거 하시려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고요. 재미는 좀 덜하죠. 재미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죠? 탄력은 좀 덜하죠. 그냥 반도체 주식 산 거랑 비슷하다라고 맞아요. 생각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핫하게 보실 분들은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알테오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많이 물어보시기도 네. 하고 제가 엄미용 애널보다 더 많이 말하고 다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네. 가끔은 알테오리잖아, 알테오리.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한미반도체 알테오젠. 그렇습니다. 이런 거 예. 사실 그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도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 특허 등록이 되면서 2043년까지 이제 특허 등록이 이제 그동안 넌 특허도 없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막 공격을 했는데 네. 이제 그런 공격을 이제 안 받죠. 근데 특허를 왜 이제 등록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등록을 신청을 했는데 미국이 코로나 터지면서 그게 연기가 돼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심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게 2년 더 추가를 해줘서 2043년까지 연장이 된 거고요. 일단은 알트 비포에 대해서 SC형에 대해서 미국 특허 등록을 받았다는 의미가 이제 지금은 기술을 확인받았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미 이걸 알았으니까 뭐 다이지 상교나 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계약을 했겠죠. 이미 이제 아는 분들은 다 그냥 뭐 뻔한 얘기인데 왜 뭐 이거 호들갑이야. 근데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코스피 이전 상장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먼저 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빨리. 예, 왜냐면 이거 10월 달에 이제 이사회 열고 주총에서 결정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결정하고 한 6개월에서 한 7, 8개월 가까이 맞아요. 걸리거든요. 꽤 걸리더라고요. 이전에 다른 사례들도 보니까 그죠? 예, 그럼 한 1년 이상 남았는데 네. 지금부터 뭐 코스피 간다고 미리 음. 사지는 않을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제 10월 달에 이제 알테오젠은 그 머크 키트로다가 이제 출시가 되니까 그거에 따른 로열티 수익, 그다음에 최근에 뭐 N02가 이제 다이시상큐 N02가 임상에 들어간 거, 그다음에 산도즈가 2개의 물질을 지금 SC형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임상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면 임상 들어가네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되고 임상 들어가네 돈 들어오겠구나. 네, 마일스톤이 들어오겠죠 또. 네, 그래서 돈 더 들어오고 그다음에 둘 다 제형 변경이기 때문에 임상이 빠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산도즈가 하는 거는 산도즈가 노바티스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기반이 유럽입니다. 근데 유럽에서 임상 1상이 끝나면 SC형은 바로 허가가 납니다. 3상까지 아직 가지 않고. 유럽은 빠르더라고요. 그죠? 예, 예.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최대한 효과가 부작용만 없다고 하면 바로 뿌리는 형태이니까 로열티가 그쪽은 또 세니까 S형 그 바이오시밀러나 10에서 15% 정도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효제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알테오젠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BL 바이오가 이제 최근에 GSK랑 이제 4조 1,100억 가량의 이제 기술 수출을 했는데 BBB 플랫폼 가지고 했는데 1,400억 투자를 받았던 게 있습니다. 예전에 그거와 다르게 그것 때문에 올라갔고 GSK랑 계약한 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었죠. 8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지금 1,400억을 이중강체로 되어 있는 ADC를 개발한다라는 것 때문에 산업은행이랑 뭐 여러 펀드들이 증권사들이 돈을 모아서 CB 투자를 했죠. 전환사채. 그게 이제 오버행 이슈가 1년 지나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럼 저 주식으로 전환되면 다 파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안 판답니다. 그게 왜 팔 수가 없는 게 이거를 투자한 목적이 이중항체 ADC 개발 때문에 투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중항체 ADC는 이제 스타트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별도 계정으로 운영이 되는 돈이라 이거는 이제 그 주식으로 전환됐다 하더라도 이번에 일괄 전환시켰는데 팔진 않을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서 다시 이제 그 이슈 때문에 빠졌던 것들 올라오고 있고요. 추가 수출도 가능하다. 이게 지금 모델이 알테오젠의 알트비포랑 SG형이랑 거의 비슷한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ABL이. 그래서 요즘에 저한테 제2의 ABL 알테오젠은 뭐냐 물어보시면 제가
ABL 바이오가 되거나 리가켄 바이오가 될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는 또 자체적으로 ADC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링커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링커 기술은 팔아야 뭐 한 그 기술출 금액이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ABL 바이오가 조단위 기술 수출을 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리가켄은 뭘 할 거냐면 기존의 파이프라인 팔았던 것들은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돈은 차근차근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총이 지금 5조가 넘었는데 오리온 대주주보다 지금 더 비싸졌습니다. 근데 본인이 아예 항체를 특허가 만료된 항체를 가져다가 그다음에 이 링커 기술과 페이로드를 접목시켜서 아예 새로운 치료제를 만들겠다라고 얼마 전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에 대한 또 기대가 여전히 좀 크다. 그래서 요 삼총사는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삼총사는 알테오젠, ABL, 리가캠.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시총 순으로라면 이제 알테오젠, 리가켄, ABL 이렇게 네, 보시면 네, 되고, 네. 예. ABL 바이오 되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한 3조 5천억 정도 하는데 시가총액이 네. 저는 이거 잘하면 한 1, 2년 내에 10조도 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바이오텍들이 정말 되게 이 실력으로 그죠 입증하면서 그렇습니다. 탄탄하게 몸집을 채워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비만 치료제는 그럼 펩트론, D&D 파마트 여전히 관심 갖고. 그렇습니다. 예. 네, 네. 뭐 인벤티지랩도 있고 예. 뭐 올릭스라는 종목도 이제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릭스도 연초에 기술 수출을 한번 네, 맞아요. 했었는데 네. 지금 뭐 탈모 치료제 관련된 얘기도 좀 있고 네. 그 탈모 관련돼서 지금 건강보조식품 같은 거 만든다고 그러면 이제 그게 돈이 되거든요, 사실. 최근에 케어젠이 갑자기 급등했던 이유가 네. GLP-1을 흉내낸 펩타이드로 만든 물질을 개발해서 그걸로 건강보조식품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중남미에 수출하는데 동남아까지 공략한다고 하고 있어서 지금 주가가 최근에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머리가 좋은 거죠. 케어젠 입장에서는 신약으로 가는 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유사 물질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좀 효과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에 관련돼서 관심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삼천당제약도 오늘도 그거 뭐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노보노디스크가 같이 뭐 협업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이 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한양행은요. 유한양행도 사실은 너무 급등이 나왔고 그죠? 네, 바닥권에서. 뭐 눈여겨 보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유한양행은 이제 뭐 때문에 급등했냐라고 하면 존슨앤존슨이 실적 발표를 그 전날 했는데 지금 리브리반트와 렉나자의 그 병역요법, 네. 병역요법으로 팔렸던 그런 금액이 전년 대비 뭐 140% 가까이 증가하고 전년 동기 대비 23%가 증가했는데 한마디로 시장 침투율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폐암 치료제 1차 치료제로 지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은 앉아서 받는 돈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뭐 이제 이게 올해 지금 유한양행이 한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한양행은 분기 실적을 확인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존슨앤존슨이 실적 발표할 때마다 계속 보는. 유한양행은 또 파이프라인 많이 깔아놨는데 사실은 지금 돈 되는 건 지금 딱 렉나자 하나니까 렉나자의 추이에 따라서 지금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 너무 무겁고 알테오젠이랑 리가캠 ABL은 좀 너무 무서워서 못 하시겠고 이러면 유한양행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못 올랐던 섹터 그놈의 순환매가 들어온데도 못 올랐던 섹터가 조금 전까지 자동차하고 2차 전지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죠? 근데 2차 전지는 좀 꿈틀대기 시작했고, 그죠? 네, 자동차마저도 뭐 일본 얘기이긴 하지만, 그죠? 네. 어쨌든 오늘 2차 전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좀 그전에도 몇 점 반등 시도가 있었는데 약했다, 그죠? 근데 이번에는 뭐 조금 전보다는 힘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3-4달 만에 아마 2차 전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뭐라 할 말이 없어 제가 말씀을 그동안 못 드린 거예요. 네.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얘기하면 또 빠지고. 그렇죠. 근데 지금도 그럼 저는 그럼 정확하게 뷰를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럼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아직도 찬반이 굉장히 갈라지고 있는데 그 근원에는 숫자가 안 보여서 그런 거죠. 잘. 그렇죠. 예.
물론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일부 흑자가 나서 지난 분기보다 더 좋은 흑자를 내긴 했지만, 근데 너무 미미하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예, 기업의 규모에 네. 비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지금 보여주는 행보도 전기차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도 굳이 지금 전기차를 열심히 만들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근데 그래도 시장의 관심은 올해 바닥은 찍지 않겠어?라는 게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행인 건 그래도 뭐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좀 돌아서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 지금 중국이 갑자기 감산을 하고 있죠. 공급 과잉 얘기. 공급 과잉 얘기 예. 나오면서 뭐 이제 본인들도 팔 데가 없으니까 이제 구조 조정에 들어갔다. 네. 그러면 중국에 많은 이제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 중에 아마 인수합병이 서로 이루어지면서 몇 개 기업들은 상당수의 기업들은 없어지고, 또 리튬 광산들도 지금 뭐 가공업체라든지 광산들도 문을 좀 닫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리튬 가격이 조금 올라왔죠. 근데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되게 미미합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그래서 그 뭐 리튬 붙은 기업들 급등하는 거는 좀 그 리튬 가격이 한 10몇 프로 반등했는데 여기는 뭐 주가가 막 3일 연속 상한가 가고 막 이러지. 좀 거시기 하죠, 그죠? 예. 그러다 오늘 이제 다 빠졌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그랬습니다. 이거 리튬 들어가는 회사 두 회사가 있는데, 그렇죠. 네. 절대 사지 마셔라. 예, 언제 빠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솔직히 절대 사지 말라고 하지만 그걸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거지, 그죠? 왜냐하면 그래도 그 주식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렇죠. 네. 예, 그걸 예. 제가 주요 방송에서 얘기를 너무 대놓고 해가지고 네. PD들이 좀 난리. 그러니까 그 주식 어쨌든 그 맞는 얘기잖아요. 그 사실은 뭐 오늘도 그러니까 나타나네, 그죠? 상한가 그렇죠. 갔는데 예, 뭐 그다음 날 이렇게 거의 뭐 10몇 프로, 20% 가까이 24% 빼버리면 이걸 뭐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데 왜 나쁘게 얘기하냐고. 그렇습니다. 이 대표님이 나쁘게 얘기해서 빠진 거라고. 그렇게 또 얘기하죠. 그렇게 항의가 또 얘기하죠. 들어올 수도 있죠. 예. 근데 뭐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제가 무서워하지 않아서 네. 제가 실상을 좀 알려드려야 돼서 리튬 포스 이런 회사들 보면 사실은 주업이 핸드폰 액세서리 만드는 거예요. 85%의 매출이 핸드폰 액세서리에 있습니다. 그럼 핸드폰 액세서리를 본인이 직접 만드냐? 아마 중국에서 갖다 팔겠죠. 예, 공장 하나 중국에 있을 거고. 예, 그래서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에 왜 이렇게 돈을 들이면서 직원이 39명이에요. 39명이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회사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니 2년 전에 2차 전지가 이제 오를 때는 사실 좀 그때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죠? 예. 뭐 포스코하고도 하고 예. 누구 박사님 있었는데, 그죠? 뭐 예, 이렇게 좀 개발한다고 하고 뭐 외국에서 광산을 사가지고 하고 사실 그때도 긴가민가 했는데 그래도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뭐 어느 정도 검증이 지금 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잘못하면 금양골 난다. 네, 그냥 금양 그러니까. 거래 정지 돼 버렸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경고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진짜 돌아서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네, 2차 전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전체를. 그죠? 리튬자 네. 붙은 거 말고 2차 전지 전체나 2차 전지 소재 쪽, 그죠? 네, 모르는데 이제 그럼 팩트를 보셔야죠. 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이런 거는 이제 공급이 줄어든다는 그런 기대. 그러면 조금 올라가겠죠, 당연히 공급이 줄어드니까. 근데 수요가 늘어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미국이 대중국을 규제하는 건 여전히 팩트죠. 근데 최근에 뭐 응급제까지 이제 흑연 규제가 나왔잖아요. 결국에 이제 그러면 결국엔 전방 산업에 대한 우려라든지 뭐 밸류에이션 우려 여전히 존재하지만 사실은 정책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을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미국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안이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네. 파나소닉이라고 해봐야 뭐 테슬라 하나도 다 만족을 못 시키는 회사고. 그러면 지금은 어떤 구간일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개인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반등이 한번 나올 구간이다. 근데 추세 상승은 아직은 말하기에 이르다. 그러면 전략은 굳이 하신다면 들어가서 짧게 끊고 나오셔야 되죠. 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짧게 이런 거 들어가실 때는 만약에 내가 한 10%를 먹겠다라고 들어간다. 수익을 내겠다. 그러면 손절은 적어도 한 5%에서는 손절해줘야죠. 그거를 못 지키면 먹을 때 한 5% 먹고 손절 이렇게 10% 마이너스 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매매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추세 상승이 나오려면 전기차라든지 ESS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보여야 되죠. 숫자로. 숫자가 찍히기 시작한다. 저거 찍힐 것 같다. 그죠? 한 마디 정도. 그런 전망들이 음.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지금 또 하나가 근데 뭐 흑연 관련돼서 좀 규제한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슈가 있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제가 저보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사봐라. 그럼 제가 옛날 보수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만 얘기했습니다. 30만 원 뭐 밑에 빠지면 사시면 뭐 30만 원 근처 오면 사면 수익은 날 거다. 근데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흑연 규제 때문에 지금 음극재 산업을 보면 1등부터 10등까지가 다 중국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MS가 아마 98점 몇 프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회사들이 지금 관세 뭐 최하가 93.5% 이렇게 맞으니까 미국 시장에 아예 진입을 못하죠. 그럼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냐? 대안이 유일하게 11등하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 점유율이 한 1.5% 이렇게 하는데 네. 그 1.5%가 이제 잘하면 100%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미국 내에서는. 그렇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은 음극재, 양극재 다 하는 좋은 기업이었는데 그렇죠. 양극재가 힘들더라도 음극재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부터 보셔도 크게 부담은 없지 않을까. 왜 트럼프의 등을 잇고 가고 있는 주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 말고 더 가벼운 포스코 엠텍이 또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그래도 꾸준히 올라갈 거는 포스코 퓨처엠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러면 앞으로 추세 상승이 나오려면 그나마 지금 다행인 건 LFP 배터리를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3원기 고집 안 하고 네. LFP를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최근에 ESS에도 넣고 그죠? 예. LNF가 이제 아예 LFP용 양극재를 개발했다라는 뉴스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ESS 시장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태양광 기업 하나솔루션이 실적이 좋아진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하는 말이 원전은 10년 뒤 얘기고 지금 당장 전력에서 돈 버는 거는 태양광이다. 태양광 풍력은 돈을 벌고 있고 원전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프레임이 좀 바뀔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 1월 달부터 4월까지 이제 설치된 거, 그 작년 통계 이런 거 보면 이미 화력, 뭐 그 가스 발전, 그 다음에 원자력, 수력 다 지금 태양광이 넘었습니다. 그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중국도 지금 태양광 비중이 워낙 높은데 중국은 어찌 자체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내 태양광 설치가 증가된다는 거는 결국엔 ESS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일시적으로 저장할 때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전히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전기차가 안 좋은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뉴스를 보실 때 ESS가 얼마나 커지는지. 그리고 이게 돈이 별로 안 되는 거 아니야? 자동차보다는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좋아지면서 여기까지 같이 확산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바닥 짚고 돌리는 숫자가 나오겠죠. 예, 근데 아직은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보다는 보수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럼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다. 네. 그럼 투자를 할 거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탑픽은 포스코 퓨처엠 정도로 말씀드리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좀 많이 올라오거든요. 예. 여기 뭐 아까 얘기한 그 중국계 공급광 이런 것 때문에 철강 쪽, 철강화학 이런 쪽 움직이니까 포스코홀딩스는 사실 그쪽도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철강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조조정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가 하고 있는 소재 쪽도 구조조정이 들어가면 포스코홀딩스 나쁠 게 없고 PBR도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보면 뭐 여전히 좋을 것 같고 포스코 DX가 좀 애매한데 여기는 2차 전지 공장 짓는다고 올라갔는데 네. 여기가 근데 지금 기사를 한번 잘 찾아보시면 DX가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실적 거의 안 빠졌습니다. 그 예전에도 좋아진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온 건데. 네. 캡티브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죠? 예, 근데 네. 지금은 캡티브도 있고 여타 기업들의 공장을 지어 포스코 그룹 외에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공장 자동화 관련돼서. 그래서 AI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DX를 이게 2차 전지 꼬리표가 떨어지면 오히려 더 잘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한번 그거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2차 전지로 제가 묶어서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2차 전지 딱지가 떨어지면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어쨌든 분위기가 좋아지는 게 다행스럽고요, 그죠? 다행이죠. 그다음에 다행이죠. 바닥을 좀 잡아가는 것도 괜찮은데 추세적인 상승 구간으로 보기엔 좀 이르다, 그죠?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좀 반등 구간으로 보시고 네. 우리가 보통 지금 네. 얘기한 그런 추세적 상승과 반등의 기준은 뭐야? 예를 들면 최소한 20% 이상 올라주면 상승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등이라고 하면 뭐 한 10에서 뭐 10몇 프로 맥스 그 정도 요즘은 아닐까요? 네. 반등은 세게 네. 나오면 한 30%까지 리바운딩 해주니까 네. 뭐 그런 정도 지금 한 절반 올라왔다고 보면 지금부터 한 10에서 15%는 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제 거기에서 계속 유지를 해주느냐. 그러려면 이제 업황이 진짜 돌아선다는 게 보여야 되니까 조금 보셔야 돼.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 아직은. 네. 그래서 한 번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워낙 지금 양극으로 나눠서 무슨 정치 싸움 하듯이 2차 전지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호불호가 네. 무조건 된다, 뭐 무조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분들 시장에서 많이 사라졌는데도 그래요? 네. 아직도 살아있나? 호가 많이 죽긴 하셨는데 네. 네, 여전히 있긴 하죠. 네. 2차 전지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우리 이건희 대표님의 비유와 어쨌든 그 반등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반등의 성격에 맞는 요 이슈를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말씀을 이제 하신 거고. 네. 좋아요. 이거 지금 계속 순환매가 나타나고 2차 전지 정말 다 비운들 입장에서는 그래 뭐 순환매 차원에서 이 정도 사실 또 빠질 리스크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악재가 나올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2차 전지를 고점에 사서 아직도 사실은 좀 쳐냈거나 들고 있는 분들이 문제예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더 사봐야 사실 티는 안 나거든요. 티 안 나죠. 그렇죠. 예. 이거 뭐 물타기도 안 되고. 근데 비중이 중요한데 본인이 뭐 한 10% 5%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좀 이럴 때 단가를 좀 낮춰서 예전에 뭐 한 50만 원에 사셨는데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니까 지금 뭐 5만 원 됐다. 그러면 사실은 50만 원대 백주 산 돈이면 어마어마하게 살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돈을 투자하실 수는 없을 거고 비중 자체가 작아진 거잖아요. 이제 계좌 평가액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만약에 비슷한 돈을 못 넣더라도 지금 현재 평가 금액 정도는 늘 수 있다라고 보면 단가는 그래도 많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단가를 좀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약간 빠져나오는 전략. 그게 어려워요, 그죠? 예, 그거 근데 되게 강심장이셔야 돼요. 그 어려워요. 안 그러면 사실은 스위칭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그죠. 여기서 예를 들면 아픈 분들이 많을 텐데 예를 들면 올라왔는데 아직도 예를 들면 40% 손실이야. 그죠. 예를 들면 그래 여기서 더 사서 물을 타서 낮춰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돈도 프레시하게 될 만한 게 있는지도 사실 그렇고 그죠. 아니면 아이고 그래도 이거 뭐 마이너스 55에서 40까지 올라왔는데 팔고 다른 쪽으로 가?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려워. 이건 또 전략에 관한 문제니까. 그죠? 이제 네네. 그런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에코프로 기준으로 지금 에코프로가 한 48,000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10,000원 밑으로 빠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아까 50에서 5 가는 게 그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근데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그분은 밸류를 계산한 거죠. 네. 근데 지금 밸류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죠. 네. 네. 근데 뭐 PBR로 보더라도 아직도 4배입니다. 그 얘기는 옛날에 너무 많이 고평가되었었다라는 부분이 네. 반성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너무 빨리 팔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는데 예전에 그리고 반도체 밀다가 반도체에 그래서 일부 분한테 뭐 대놓고 이제 저를 언급해서 욕을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선구자는 욕 먹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자리에서 저는 그렇게까지 되진 않을 걸로 보이고 아마 저력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최근에 에코프로가 제일 많이 물려 계시니까 말씀을 그렇죠. 대표적으로 드리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지금 주로 납품하는 업체가 SK온과
삼성 SDI인데 물량은 SK온이 더 많습니다. 근데 SK온이 지금 좋아지고 있죠 최근에. 예, 좋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물량을 빼내서 지금 뭐 ESS로 팔든 뭐 자구치를 잘 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입장에서 나쁠 건 없죠. 근데 신호는 뭐냐면 캐나다에 공장 짓다가 지금 중단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시 재개한다는 얘기 나오면 뭔가 회사가 다시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는 확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고민 2차 전지 이야기 했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